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주말에 미증시는 물가 지표 때문에 증시 밀리고 금리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나마 이제 에너지주라든가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에너지주들이 조금 일부 종목이 반응을 했고, 또 제약주, 그러니까 일라릴리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유난하게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특히 중국 증시 개장하는 오늘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련주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오늘 그런 드림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주말 미증시는 이제 약간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높다. 그리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우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갔는데, 국채금리 4.3% 정도면은 뭐 5%하고는 물론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미국 국채에 어떤 입찰에 참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이 좀 일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3%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위치는 좀 오버슈팅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이 위치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국채금리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뭐 1조 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뭐 비슷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는지 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쉐보론이 금요일에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우리 증시에서 이런 어떤 화학,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좀 주춤했는데 이번 주 실적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더 좋아져 봤자지 이렇게 좋은데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 전후에선 주춤했다가 이후에는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로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엮여 있잖아요. 뭐 HBM 관련주, AI 관련주들 뭐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번 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초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연결지어서 미국의 주식들하고 우리 주식들하고 연결지어서 좀 오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챙겨봐야 될 뉴스는 그 밸류업 관련된 정책이 일주일 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자동차, 금융, 지주사, PBR 1배, 1.0배 미만의 어떤 업종들이죠. 이게 이제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이쪽이 너무 강하게 되면 코스닥 쪽이 수급 블랙홀 현상 나오면서 수급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무난하게 가려면 밸류업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금융, 지주사다. 그러면 이 중에 2개 정도만, 순환하면서 2개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구도 나오는 게 시장에는 제일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바이든이 전기차 전환을 늦춘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자동차사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자동차 산업 쪽에는 좀 부담되는 측면이 일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노조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서, 불만이 좀 있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이제 좀 늦춘다. 이제 좀 늦춰가지고 이제 전기차로 교체되는 과정을 조금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테슬라 이제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 2차 전지주들이 좀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주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제약이 반대쪽 시소에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증시에서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AI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장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연결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수급은 외국인들이 뭐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보통 증시가 상투 칠 때는 외국인들이 초장에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이제 설거지하러 들어갈 때, 그때 보통 이제 상투 조짐으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위치는 아니라서 시장이 완벽하게 상투 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1분기에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 3분기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가장 강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기관 투자들의 매도 때문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5조 원 이상의 매수를 할 때, 분기 5조 원 이상 매수할 때, 코스피는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 규모 비해서 증시가 못 올라 있잖아요. 말 바꾸면 매수 대비 시장에 싼 주식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별로는 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수급 효과를 감안해 보면, 그래서 조금 차별화는 되게 심해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외국인들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가 되게 많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최근에 주요 업종들 이제 추이를 보면 운수 장비, 자동차, 다음에 이제 화학, 증권 이 세 업종이 지난주에 두드러지게 강했고, 서비스라든가 전기전자는 거의 횡보하거나 종목들별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운수 장비, 화학, 증권은 이 업종이 PBR,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서비스나 전기전자 같은 쪽으로도 좀 순환이 도는지 오늘 장에도 좀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200주선을 완벽하게 안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200주선이 거의 저항이 됐어요. 돌파했다가도 도로 깨지고 밀려내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전주에 200주선이 저항이었다가 이제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ADR이 공교롭게도 거의 120에 근접해서 과열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상당히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해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오늘 미증시 휴장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개장합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좀 오늘 이래저래 뭐 소비, 연휴 기간에 소비 데이터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게 또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이게 또 홍콩 뭐 ELS 뭐 이런 것들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중화권 증시 움직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이 각각의 재료가 있거든요. 2차 전지는 바이든 이야기, 반도체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제약은 일라일릴리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또 반드시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뭐 특정 업종이 어떻게 반응한다,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빅3 중에서 2개 정도가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각각의 업종 중에서 어떤 것들에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업 정책 공개 일주일 전이라 그러니까 저 PBR주의 어떤 매수가 일부는 어쨌든 들어갈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너무 강하게 자금이 일제히 다 들어가면 코스닥이 좀 블랙홀, 수급 블랙홀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좀 빨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 PBR 내에서 한 2개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순환매 도는 형태로 가는 게 증시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다 간다. 그럼 블랙홀 돼버리는 거고, 순환이 돈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코스닥 쪽에 그만큼 또 일부는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학관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ADR은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빅3 업종이라든가 뭐 엔터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코스닥에서 어느 쪽 업종, 근데 이게 예탁금이 풍부하지 않아서 일제히 다가기가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2개 정도가 좀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초에 좀 적극적으로 어느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트는 이게 뭐냐면 그 S&P 500 지수가 1970년 이후에 5,500%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보면 500%만 올랐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미국에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높다, 생산자 물가 지수 높다, 이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 하락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 침체로 가지만 않는다면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높여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긴축이 되게 오래돼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3%대 정도면은 금리를 올릴 정도 단계는 일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비싸게 받아도 약간 비싸게 받아도 팔린다라는 단계라서 어느 것이 가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PCE 기준, 연준에서는 PCE로 따지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런 뉴스 나가고 자꾸 노이즈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미증시는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 어느 업종이 움직이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종별 움직임 이걸 더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시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시장에 대한 노이즈 쪽보다는 업종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릴 텐데요. 다만 제가 혹시라도 평소보다 만약에 이제 뭐 한 3시, 평소 올리는 시간대에 플러스 한 10분 됐는데 제가 안 올려오시면 아, 오늘은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게 올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평소 올리는 시간 10분 안쪽에도 안 올라지면 아, 얘가 1시간 정도 좀 무슨 개인적인 일정이 늦게 끝나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